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채권 투자,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기사를 좀 보시면 올 들어 한 달에 2조 넘게 팔린 채권의 인기다. 뭐 ISA, 뭐 이 비과세 개인 뭐 계좌죠. 이런 걸 이용해서 회사채 투자,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막 권하고 있나 봐요. 일단은 5%대 이자 상품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도 충분하다. 이제 시장이 자 올라갈 때는 무슨 5%냐 하면서 나는 더 큰 돈을 벌 것이다 했지만 빠지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래. 그러면서 채권 투자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오래 주식한 사람한테 채권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큰 돈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큰 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채권 투자가 큰 의미가 없지만 뭐 물론 운용사들이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지 그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상반기 투자주권 1순위가 채권이래요. 지금 2월 6일날 나온 거예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지금 캐시플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뭐 상담 받으면 채권 투자하라 그러고 맨날 유튜브에 채권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채권 투자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채권에 대해서 사실 텔레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채권이 훨씬 낫죠. 채권 선물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 주식할 이유 있나요? 이렇게 좀 얘기들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채권에 대한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이런 뭐, 글로벌 자산 얘기, 이런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아시나요? 여기다가 T라고 알파벳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자, 번호 보이시죠? 자, 채권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에서 배우실 거는 채권을 어떻게 사는가, how buy,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how 뭐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저기 증권사에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다 말씀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증권사에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에 또 HTS 켜놓고 뭐 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래하는 거 말고 이 채권 투자 어떤 것이냐 요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면 안 되겠죠. 자 채권 투자가 어떤 건지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자 채권이 뭐예요? 보통 이제 국채,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채권이에요. 뭐 매도 채권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투자하는 게 이런 채권들이죠. 그리고 요새 국채 금리가 올라요. 야, 국채 금리가 오른다. 채권에 투자하자. 이러신 분들 많죠. 이 채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펀드를 들어요. 이렇게 채권 펀드를 듭니다. 자, 여기에 펀드를 들면 여러분들 돈이 뭐 100억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억 중에 95억은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국채에다 투자를 하고 여기서 만기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4% 5% 가까이 지금 이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5%가 보장된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국채라는 게 5%를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가서 예금에도 5% 주는 예금이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국채에 투자하면 5%가 나오기 때문에. 자 하지만 나머지 5억을 가지고 뭘 하냐, 이걸 가지고 위험자산을 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나머지 5억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95억을 가지고 국채를 올려서 5%의 이익을 내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쓸게요. 자, 다시 쓸게요. 자, 100억을 다 국채에 넣습니다. 5%의 수익이 나오죠. 그러면 5%는 얼마에 5억이에요. 5억을 가지고 위험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원본은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5억을 가지고 위험자산을 굴리겠죠. 그렇지만 이 5억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게 뭐 확정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걸 거의 다 채권에 뭐 100, 뭐 3억 이렇게 뭐 투자하고 나머지 뭐 2억 이런 거 때려 굴리겠죠. 하지만 요 5억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나머지 5%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들어가는 거겠죠. 금융투자 업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크진 않죠. 더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큰 상품은 아니나 1년에 5% 정도의 이자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채권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채금리가 맨날 오른다 그러니까 이 국채금리 올라서 국채 투자하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 것 같지만 고정금리입니다. 고정됐어요. 자, 그리고 이 메커니즘 설명드릴게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채금리가 올라서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국채금리 올라서 금리 오른다. 더 오르면 내가 이거 사면 부자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자, 금리가 오르는 것은 같은 말로 하면 채권이 쓰레기가 된다예요. 쓰레기 채권을 사자. 그러면 이 쓰레기 된 채권이 나중에 뭐가 되냐? 정상적인 채권이 되면 가격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채권이라는 것은 정해진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억짜리의 채권이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가격이 떨어져서 90억이 되고 80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워 담아서 이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채권 가격이 오르고 요 지금 간격대로 해서 이 지금 기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시간 수익률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있어요. 일본이나 지금 중국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채권이 더 쓰레기가 된다. 요런 식의 기사를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쓰레기 되는 거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고위험 채권이에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 위험이 반영돼서 오히려 금리는 8%, 9% 더 높아지고 뭐 정크본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이제 채권들은 더 이제 13%, 뭐 20%까지도 가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채권들에 이제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안정적인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팔아먹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채도 하나의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국채라는 것은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신 수익 안정이 되죠. 물가 인상분만큼은 자 물가 인상분 3%로 잡히고 인플레이션 3%로 잡히고 금리 5%면 2% 차익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수익을 취하는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투자를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채라는 것을 막 열풍이 부는 이유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사나 이 상조, 보람상조 이런 데 있죠. 상조나 이런 증권사 이런 데서는 사실 여러분들의 돈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니까. 공 하나만 더 붙으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5% 먹는 거랑 10억으로 5%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공 한두 개만 더 붙으면 이 이자가 커지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무위험 자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위험 자산 넣어서 운용사들의 실력, 운용 인력들의 실력을 뽐내는 그런 장이 지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단타 치기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수익이 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 5%의 플러스 알파 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 기본 보장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파는 그런 게 이제 채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이 금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리랑 이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국채금리. 자, 금리가 오른다고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아요. 금리는 통화에 대한 가치인 거고 이건 채권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릅니다. 통화에 대해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금리고 채권에 대해서 이자율을 조절하는 게 이 채권금리예요. 국채금리. 그래가지고 요즘 국채금리가 오른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국채금리가 오르진 않아요. 다만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자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통화의 가치가 비싸지니까 국채는 거의 통화랑 똑같은 거예요. 달러랑 국채.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회사 채권이 되고 통화가 이제 뭐 달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무슨 원화고 엔화고 이래버리면 이게 딱 무너지죠. 달러와 국채는 비슷한데 요거 하나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 통화의 이 나라가 달라지거나 국채의 종류가 달라지면 요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 그리고 또 이런 거죠.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 올라가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싸진 채권을 지금 담는 건데 결국은 이게 정상화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쓰레기 채권이었던 게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시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뭐 떼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저는 뭐 솔직히 이런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저는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좀 계세요. 과연 얼마를 갖고 있어서 채권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금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특수 예금. 그냥 저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언제든지 주식에 넣을 수 있는 예수금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이든 선물이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전 재산을 리스크만 관리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 돈은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고 물가가 상승하는 분만큼은 내가 이 통화를 가지고 이 내가 가진 돈을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에 쓸 데도 없고 할 때는 넣어두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을 하시거나 뭐 그러실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채권 투자라는 것을 막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라는 게 올라갈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오듯이 채권 가격도 금방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만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듀레이션 구하는 방법도 좀 말씀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듀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걸 뭐 만기까지 했을 때 뭐 버는 그 기간적인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 채권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가는데 또 거기서 수수료 떼고 하면 또 뭐 남는 게 있나요? 그냥 차라리 그냥 5천만 원짜리 예금, 정기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5% 주는 거. 요즘 5%, 4%, 5% 주는 거 많잖아요. 그거랑 별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 채권이라고 해서 또 다른 뭔가 특수한 엄청 나한테 뭔가를 알파가 크겠구나. 5% 더하기 알파 뭐 이런 수익률 보장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알파는 최저 보장 그 이후에 알파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혹하시는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저 알파가 뭐 2% 이상 넘어가는 건 참 본 적이 없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5%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정기예금이나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채권 투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뭐 제가 자사주라든지 이런 얘기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드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나 시황이나 이런 것들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